안녕하십니까. 저희 국선도 오늘 강의는 13번째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행공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선도는 하늘 사람이 되는 길이거든요. 그 하늘은 그 원천이 광명이죠. 광명의 이치 돌에 참여하는 법이라 해서 순수한 우리말로 국선도를 박돌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광명의 이치에 참여하는 법은 뭐냐? 그거는 이제 행공으로 우리가 달성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 과정이 바로 입문과정이 되겠습니다. 저희 스승께서는 입문과정을 초봄에 이제 입산을 하셔가지고, 늦가을에까지 산에서 계시면서 실천을 하셨는데, 이 입문 과정이 당시의 산에서는 정형화된 그런 행공법이 아니고 돌탑을 쌓는다든지 또는 산을 뛰어다는지 하면서 하늘의 도리에 접근하도록 그 몸을 만드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선도를 농사법으로 비유하면 입문 과정은 이제 밭을 돌을 치우고 또 잡초를 뽑고 해서 밭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문 과정은 그 사실은 이 우주라는 게 균형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우주를 이해하는 게 음양의 상균의 원리에 따라서 우주를 이해를 했기 때문에 고려 시대부터는 그 전에 이제 고구려나 거조선 시대는 태자라는 글자로 만들어졌어요. 태자라는 게 음과 양이 결합해서 새로운 뭐가 나온다. 그 균형 잡힌 곳에서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좀 더 현실화시킨 게 고려 때인데, 고려 때는 이제 태학을 바로 성균관이라 해서 대학을 만드셨죠. 그 성균관은 음과 양이 동일한 양으로서 이제 우주를 창조하고 그게 현실 사회에 그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이 처음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땅이 만들어지고 또 생명체가 나와서 그 생명체의 으뜸이 인간이 이제 모든 하늘 땅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그런 입장에 서거든요. 그거를 천부경이라는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내는 경전에 이제 그 숨어 있어요. 그 뜻이. 근데 그 천부경의 원리는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 윷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윷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 조상들이 항상 그래서 새해에는 뭘 하죠? 새로운 날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새 우주가 시작되는 거죠. 새 우주가 시작되는 거는 우주의 법칙을 알아야 되니까 바로 윷놀이를 하는 겁니다. 윷놀이를. 독에 걸린 모를 가지고 말판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윷놀이를 하는데, 그 윷과 천부경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이 천부경에 따라서 그 입문 과정을 우리가 체계화 시켰거든요. 지금 현재는 미주 국선도에서만 실시하는데, 입문 과정은 우리 스승께서 산에서 이제 돌탑을 쌓는다든지, 돌탑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균형이거든요. 균형을 잘 잡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쌓았을 때 그게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거를 이제 체득하는 거죠. 우리 몸이라는 것도 균형을 잡기 위해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거든요. 이 우주라는 것도 현실을 유지하는 게 음양상균의 원리에 의해서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입문 과정을 통해서 알아내야 되는데, 그걸 체득화시키는 방법이 바로 천부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천부경을 가지고 입문 과정을 체계화시킨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번에 사람은 하늘이 땅을 만들고 땅은 또 사람을 만들잖아요. 생명을. 천지인의 순서가 그러는데, 그래서 인걸은 지령이라 그래서 땅에 그 공간의 제약을 받죠. 우리 인간이. 근데 우리 한반도에서 문명이 나오고 우리 그 코리아 반도에서
모든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그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그 문명이 나오게 됐을 때하고 인간이 나오게 됐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인간이 나오는 거는 사실은 그 하나의 동물의 한 개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문명이라는 게 그러니까는 하늘 뜻을 이어서 인간이 새로운 창조주의 입장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 문명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당연히 이 코리아 반도에서 시작된 거죠. 이 한반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반도에서 시작된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바로 우리 국선도지만 조금 더 고고학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은 지구라는 건 어떻게 생성되어 있냐면 물과 땅으로 되어 있어요. 물이 약 5분의 3이 되고 땅이 한 5분의 2가 돼가지고 이제 지구를 구성을 하는데 그러면 물이 더 많잖아요. 그 태평양이 바로 제일 큰 물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땅이 제일 큰 곳은 이 유라시아 대륙. 유라시아 대륙과 물과 땅이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코리아 반도가 됩니다. 우리 땅이죠. 그리고 이제 뜨거움과 차가움, 뜨거운 것은 이제 적도에서 시작되잖아요. 제로도에서. 그 다음에 위도가 이제 마지막 90도가 되는 게 바로 북극이 되는데 그 중간지대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 땅인 코리아 반도예요. 그래서 제주도가 33도가 되고 흑룡강이 약 50도가 되는데 요 사이에 문명이 싹트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바로 여기잖아요. 우리 코리아 반도. 그래서 여기서 바로 국선도가 생기고 모든 문명이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문명이.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해양이 북극 한류와 남극 난류의 고차로가 되고 그 다음에 한반도의 사건은 세계적인 사건으로 확대된다. 당연히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정치적인 또는 문화적인 변동은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확장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에 계신 분들, 코리아 반도에 계신 우리 민족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어요. 인류를 구원하고 이 지구를 새로운 그 파라다이스, 천국으로 인도할 그런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을 완수하려면 음과 양을 균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걸 합일시키는 방법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음과 양이 분리하면 파괴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음과 양이 합일되면 존재하고 바로 영생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거를 국선도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천하는데 그 첫 번째 과정이 바로 입문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심신을 통일을 넘어서 민족의 통일도 이루어요. 남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민족의 통일이 바로 세계의 통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통일된 그 국가를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 또한 몸과 마음이 합일돼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죠. 지행일치의 그런 인간이 돼야 되죠. 그게 이제 완성된 인간이거든요. 그런 인간이 되고자 하는 것을 이제 제시하는 것이 바로 국선도입니다. 그래서 국선도는 심신의 통일은 물론 세계 통일까지도 연결되는 아주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는 옵션이 아닙니다. 이거는 필수죠. 반드시 해서 이 지구를 구할 책임과 이 세상을 구할 책임이 우리 민족한테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하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 사람이 되고자 이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 정명을 바로 우리 스승한테서 물려받았고 우리 스승은 또 모든 여러분들이 그런 구세주 구할주의 정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밝히신 거죠. 이 구세주 구할주 또 하늘사람론은 수은 최재우 선생이 사람이 하늘과 동일하다는 그거를 넘어선 한 발짝 더 나가서 실천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세기 문명이 인간 문명이 왜 중요하냐면 전혀 새로운 세계로
그 인류가 진화하는 거거든요. 21세기는. 그래서 여기서 잘못하면 이제 인류는 파멸되고 종말이 올 거고, 여기서 우리가 잘하면 영생복락의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보면, 거시적인 문명으로 보면 신석기 혁명이 등장했. 이건 어디서? 당연히 한반도에서, 코리아 반도에서 시작되겠죠. 이게 그 신석기 이 문화 대혁명은 다른 말로 북한에서는 간돌 문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간돌, 숫돌을 사용했던 숫돌 문명이에요. 숫돌 문명. 그러니까 2만 년 전에 숫돌이 전남 장흥에서 발견이 됐죠. 그 전까지는 서양에서 나온 거는 이란고원에서 발견된, 그러니까 8,000년 전 거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12,000년이 앞섰으니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빠르게 먼저 문명을 창조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죠. 요걸 가지고 이제 거석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문명을 창조하죠. 그래서 인간이 드디어 모든 동식물의 가장 으뜸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나무도 베일 수도 있는 거고, 또 호랑이 같은 아주 무서운 맹수들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수도를 갈아서 호랑이보다 더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가지게 됐으니까, 인간이. 그래서 인간은 이때부터는 이제 모든 동식물의 최상위 레벨에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전쟁을 벌어지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국가가 나타나게 된 그런 원리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숫돌 문명 다음에 이제 하늘과 이게 인간이 도달하는 그런 방법론이 생겨나죠. 그래서 하늘의 기운이, 에너지가 제일 잘 투영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옥이 돼요.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하느님은 그냥 하느님이라 얘기 않고 옥황상제라고 그러잖아요. 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훌륭한 아이를 옥동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옥녀라는 표현도 있고, 옥이 그만큼 햇빛과 그 우주 에너지를 잘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옥기 문명은 만주 홍산에서 요즘 발견이 되는데, BC 1만 년 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옥기 문명도 바로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낸 거죠. 그 옥기 문명과 바로 단전호흡은 또 그 연결선상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청동철기 문명을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게 이제 고려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구들장이라든지 집터에서 이제 그 고래를 만들잖아요. 거기 온돌 문화자, 온돌 문화가 있는 게 바로 우리가 하늘 뜻을 닮았기 때문에, 하늘 뜻을.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이 청동철기 문명을 통해서 이제 도자기 문명과 그 하늘의 증표로서 청동거울, 그 다음에 청동검, 그 비파형 청동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창조해서 인류에게 또 전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전혀 다른 세계로 이제 진화가 되는데, 그게 바로 정보 문명이래요. 컴퓨터하고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이용한 그런 그 정보 문명인데, 이 정보 문명의 집약은 컴퓨터가 DNA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DNA는 가장 중요한 발효 문화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모든 거는 미생물에서 생겨났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바로 장독대 문명을 만들어낸, 그 장독대 문명 또한 하늘의 이치를 담은 거죠. 그래서 이 컴퓨터 4차 산업혁명인 이 컴퓨터 문명과 DNA, 바이오 테크놀로지는 또 우리 민족이 리드하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21세기는 청동철기 문명에서 정보 문명으로 가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걸 이제 심신을 통일해서 그거를 산업에 이용을 하고 또 전 세계를 복락의 시대, 그러니까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로 리드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그게 바로 국선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선도의 행공법을 이제 익히셔야 되는데, 그 익히는 거를 이제 윷놀이하고 천부경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론을 인문과정 이론을 제가 두 번이나 세 번에 걸쳐서 하고, 그 다음에 행공도는 이제 한 세 번에 걸쳐서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인지를 하시고,
지구가 그럼 왜 이렇게 문명이 이렇게 돌아가느냐 하면 4개로 돌아가는 이유가 바로 세차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구가 이제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바퀴 도는데 약 25,400년이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시대에 따라서 달라요. 왜냐하면 지축은 계속 변하거든요. 변하는데 조금 가깝게 되면 더 빨리 돌고 조금 멀리 되면 더 느리게 돌아요. 그래서 23.7도 정도 더 느리게 된다 그러면 훨씬 길게 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에 그걸 측정하느냐가 중요한데 요거는 25,400년으로 측정이 나온 거는 1990년도 후반에 나사에서 측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측정 기준마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6,400년 정도, 6,300년에서 6,400년 정도가 하나의 절기가 돼요. 그러니까 4개가 돼가지고 이제 되는데 그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표시를 하면 지금은 이제 가을기로 접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선도 삶의 길이라는 저희 스승의 자서전에 보면 하늘암도인전에 보면 6,000년 동안 지구가 맑았다가 6,000년 동안 기가 흐렸다가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 게 바로 세차운동과 관련이 있는 거죠. 지구 자전축은 23.5도로 지금 현재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4도에서부터 24.5도 사이로 21.5도에서 24.5도 사이로 이게 지구가 4만 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러니까는 각각의 시점마다 이 세차운동의 주기가 달라지겠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우리 민족이 신석기 문명의 주역이라는 게 뭐냐면 신석기 문명과 동시에 창조되어 나온 게 바로 국선도 수련이거든요. 그래서 국선도 수련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문명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민족이 한 거예요. 그래서 국선도를 우리 민족의 정기라고 하고 요게 하늘 사람이 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화신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만 진리의 화신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진리의 화신체가 될 수 있는 법입니다. 가장 빠른 법이고요. 이걸 보면 이 지구는 이 우주는 광명인데 이 광명을 아랫배에 담고 있잖아요. 이걸 태양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충북 옥천에서 21세기에 발견된 아주 중요한 고고학적 비석입니다. 왜? 요렇게 이렇게 편편한 거는 여성을 뜻한다고 그래요. 여성이 임신한 것처럼 돌을 벤 거죠. 이게 아이가 아니고 이렇게 태양에. 그래서 돌돌 말고 돌돌 돌리는 게 국선도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선도를 바로 한글로 하면 박달법이라 광명이 돌아가는 법이겠다. 광명이 이치되는 그런 그 수련법이라서 박달법이라고 그러고 우리 민족을 그래서 박달민족이라고 그럽니다. 배달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 틀린 말이에요. 이두와 표기된 거지 실제 말은 박달민족이죠. 박달법 민족은 박달법을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하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요거는 뾰족한 거는 이제 남성을 얘기를 해요. 남성. 근데 요게 이제 박고랑이거든요. 박고랑이 일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요걸 세워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충북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이 두 가지 것 때문에 인류 문명이 충북 청원이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벽시가 발견된 15,000년 전 벽시가 유네스코에도 등재가 된 거거든요. 자, 그럼 이 박고랑이 이렇게 있는데 요 고랑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 고랑의 그 일정한 간격이 돼 있고, 이거는 콤파스를 자와 콤파스가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그러니까 문명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문명을. 요게 보면은 이제 뾰족한 거는 남성이니까 이제 정치 권력은 남자가 이렇게 해서 사회를 유지하고, 이거는 이제 수도와 종교 권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여자가 이렇게 했다. 이런 거를 이제, 그러면 이 정도까지 되면 바로 국가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는 환인 할아버지 시대, 황국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신석기 마제 시대는 2만 년 전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토기가 제주도 고산리 토기가 18,000년 이전이에요. 토기라는 거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만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토기는 하늘의 제사지는 우리 민족이 하늘에서 나왔잖아요. 하늘과 닮기에서 하늘을 숭배를 하는 거죠. 그 제사니까 샤만 툴이라고 그러죠. 제사의 도구였죠. 이게.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음으로 해서 모든 식물 위에 우리 인간이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축을 함으로 해서 개가 창조된 게 2만 년에서 15,000년이라고 그러는데 요 목축을 함으로 해서 모든 동물이 인간이 우뚝 서게 돼요. 그러니까 생명체는 둘로 나누잖아요. 식물과 동물. 식물은 농사법으로 우리가 극복을 한 거고, 동물은 목축으로 기르게 된 거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게 보면 이 목축과 농사법을 니네가 했다라는 거를 조상들이 우리한테 물려준 게 그게 뭐냐면 윷놀이예요. 그 윷놀이가 바로 하늘의 이치를 담고 있고 목축을 했다는 증거고 바로 농사로 우리가 시작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윷놀이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외놈들이 한국을 강도로 침탈했을 때 제일 먼저 없앤 게 윷놀이를 없앴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 화투를 집어내서 고스톱 치게 만들고 그러죠. 여러분들 새해 이제 고스톱 치거나 그러지 마세요. 윷놀이를 하셔야 돼요. 윷놀이는 누구나 할 수 있고 거기에 수의 원리가 있고 하늘의 원리가 있고 천부경의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윷놀이를 통해서 바로 국선도가 또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고인돌은 제일 오래된 게 화순에 있는데 8,000년이제. 지금도 근데 우리 국사책에서는 외놈들이 해놓은 것처럼 뭐 BC 1세기니 2세기니 뭐 선사시대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주 잘못된 정보입니다. 우리 그 정체성을, 우리 주체성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선박과 이게 고래잡이죠, 이게. 이거는 8,000년 이전이라 해서 충북, 경남, 울주군이죠. 지금 울산 태화강 거기에서 제가 여기도 직접 가봤거든요. 그런 게 8,000년 전이고, 그 다음에 선박은 경남 창녕군 부병면 비봉류 유적이라고, 비봉류 유적에, 아마존이 아니고 나일강에 그 선박이 이전에는 제일 오래돼가지고 BC 2000년 그랬는데, 우리는 BC 이보다 4,000년이 앞선 그 배를 만들어서 해양을 왜냐하면 가장 큰 해양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해양 문명과 육지 문명을 우리가 동시에 한 거예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선도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별자리.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래요. 하늘로 돌아가잖아요. 그 별자리 유적에서 오래된 게 평양 용성윤이 BC 5,000년 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그만큼 우리가 고인돌 문명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거기에, 북두칠성에 우리가 가잖아요. 삼신할머니가 북두칠성에 계시니까 거기서 또 별자리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때 보면은 북두칠성 그 칠성판을 깔잖아요. 그 관에. 그래, 거기서 죽고. 나올 때는 삼신할머니 검줄 있잖아요. 음과 양, 창호지하고 숫이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지,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국선도를 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집니다. 그러면, 우리 국선도의 행공법, 정각도 체계를 한번 봅시다. 국선도가, 정각도, 통기법, 선도법 그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 정각도 과정을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양의 완전수를 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을 구로서 완성이 되고 땅은 육으로서 완성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은 구천세계고 땅은 육지세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6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음의 완성수가 돼요. 그리고 하늘의 완성수는 9가 돼. 요게 바로
정확하게 구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천부경이 되는 거예요. 우주의 원리 이제 잠깐 봅시다. 천부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수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겉에는 9이 되고 정중간이 이렇게 정중간이 6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6이라는 거는 음의 완전, 음은 이제 모아져서 없어지는 거고 양은 발산해서 없어지는 거죠. 그 음과 양이 합일이 돼야지 이렇게 천부경처럼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합일이 돼야지 영원하고 유지가 되는 거죠. 그 음과 양의 균형성, 합일성을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강조를 했고 그 강조된 징표가 바로 산에 가면 선앙당 있잖아요. 돌탑들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징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승도 입문 과정에서 돌탑을 쌓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천부경을 가지고 지금은 입문 과정을 체계화 시킨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입문 과정은 천부경의 81자를 구현시켜서 1상부터 9상까지 되어 있어요. 중기단법은 이제 50동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50동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수화, 목, 금, 토, 무국, 태국, 황국을 수련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무국, 태국, 이게 이제 우주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도단은 1상부터 9상인데 이거는 중기단법은 1수부터 3수까지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죠. 3단계로. 그 다음에 건곤단법 10천간 12지지 이거는 이제 하늘은 열리잖아요. 양이 열리고 땅은 음이 열리고 양이 열릴 개, 음이 열릴 벽 그래가지고 천개 지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건곤단법은 바로 개벽수련이에요. 개벽수련. 그러니까 우리 국선도의 단전호흡 체계가 잘 묘사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10천간 12지지에다가 이걸 합하는 마지막 한 동작이 돼. 23동작이 돼. 이거는 초사수에서 시작해서 완육수, 이것도 3단계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하면 6단계가 돼가지고 6으로서 완성이 되는 거죠. 완성이. 그 다음에 이제 원기단법은 360 행공도로 돼가지고 우주가 이제 내 몸의 원기와 우주의 원기를 합일시키는 과정. 그러니까 우주라는 거는 유무 변화가 합해진 거거든요. 그게 혼이라고 그래요. 원이라는 거는 음양합의 천지인의 합을 으뜸을 원이라고 그러니까 우주 혼원의 그 일기를 수련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거는 천기호흡이라 그래서 하늘 사람이 되는 직접적인 이제 과정이 단계가 되는 거죠. 요렇게 요 과정을 표현해서 중기, 건곤, 원기를 표현해서 정각도라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하늘 몸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입문 과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또 봅시다. 그 하늘은 완전하고 완전한 거는 균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선도는 하늘 사람이 되는 법인데 하늘은 바로 진리의 구현이에요. 그러니까 음양이 균등한 거죠. 그러니까 음양이 균등한 게 윷놀이를 보면은 처음에 하나가 이렇게 되집어지잖아요. 하나가 까진 거지. 이렇게 까지면 그게 도가 돼요. 도는 바로 대지를 형상한 거죠. 그 다음에 그게 두 개가 까지면은 어떻게 돼요? 개가 돼요. 그거는 개를 이제 가축화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개는 바로 동아시아의 회색 늑대를 가지고 만들어냈다는 게 요즘 유전적으로 이제 밝혀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다 그거는 인간이 어리석고 그 과학이 발달되지 못했을 때 20세기의 학문이고요. 21세기는 이제 개명된 사회라서 이제 정확하게 그 진리의 뿌리까지 이제 알 수가 있고 21세기에 이제 밝혀진 거예요. 개라는 게 동아시아 회색 늑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하늘의 제사 지내는 이제 양을 우리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잖아요. 양가죠. 그게 거리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농사 짓는 이제 윷 또는 숫이라고 그러죠. 그게 소가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이제 모두 이제 모두 까진 거는 어떻게 돼요? 윷이 되는데 그게 다시 엎어지잖아요. 엎어진 게 모가 돼가지고 가장 큰 수가 되는데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모라는 숫자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세히 처음에 보면 처음에 어떻게 돼요? 이게 모에서 사실은 출발한 거죠. 그거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제로가 되잖아요. 제로하고 가장 큰 거는
똑같구나. 그래서 공진이 합일된다라고 그래. 그거는 우리는 10,000년 전, 20,000년 전에 우리는 알아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3,000년, 2,500년 전에 설산에 들어가서 히말라야산에 7년 동안, 8년 동안 그렇게 6년, 7년, 8년 고생을 하면서 겨우 알아낸 거예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냥 알아낸 건데, 숫자를. 그만큼 우리가 진리의 문제, 민족이네. 그걸 바로 공진이 합일된 거죠. 공진이 공과 진이 동일. 색즉시공, 공즉시적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윷놀이 한 번 하면 되는 거죠. 이게 공과 진이 동일한 거고, 그래서 9개 완전수로서 우리가 1상부터 9상까지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부경은 또 가운데 6으로서 음의 완전수를 가지고 9와 6으로서 완성이 된 거죠. 자, 봅시다. 그러면 천부경을 이제 이거는 해석하고 하는 거는 다음에 하고요. 요게 무슨 글자냐면 부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부적할 때 부자도 맞는 글자인데 이게 대나무를 쪼개서 이렇게 쪼개잖아요. 대나무를 딱 쪼개면 두 개를 합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 원통 대나무가 돼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늘에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근데 국선도 수련을 통해서 하늘과 이렇게 딱 맞닿아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쪼갠 대나무가 합쳐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가 된, 이 천부경을 수련한다는 얘기는 바로 내가 하늘의 진리에 접근한다는 거죠. 하늘의 진리와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입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데, 그게 바로 음양의 균형이라 했죠. 이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음양의 균형. 바로 이게 천부경이 우리한테 전해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음양이 균형하려면 음과 양이 동일한 숫자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돌 말아서 광명이라는 게. 그래서 음과 양이 합해졌을 때 전기불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환하게. 그래서 광명이래. 음과 양이 합해진 것은 광명이요. 바로 돌아가는 거다 해서 박달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1년, 2년, 3년으로 나뉘는 음양합 이렇게. 그러니까 음과 양이 동일해서 합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를 보면 하늘의 수는 이렇게 북두칠성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북두칠성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가죠. 초저녁, 그 다음에 한밤중, 이제 아침, 그 다음에 저기 돼. 이렇게 돌아가는데 북두칠성이 돌아가는 거가 바로 7개 별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7, 4, 28, 28수. 하늘의 28수가 바로 하늘이 돌아가는 숫자예요. 숫자. 그래서 이게 하늘을 뜻하는 거예요. 하늘이 생겨나고 하늘에 뜻하는 거를 28로 넣어놓고, 그 다음에 땅의 숫자를 이제 입춘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국 이렇게 6자잖아요. 입하 소만 만종하지 소소대서 그렇게 6자. 그렇게 그 다음에 입추초서 백로 추분 할로 상강 입동소설 대설 동지 소환대안. 그러니까 사륙의 24. 그러니까 한 계절이 6저루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6저루가 한 계절이 되니까 6, 4, 24, 24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28개, 24개. 그 다음에 마지막은 29가 돼요. 그래서 요게 윷놀이 유판이 바로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유판이 보면 요게 이제 전체 외곽이 20개가 되고, 이제 가운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마지막 방점이 하나가 돼요. 요게 바로 모든 음양합일, 음양의 균등을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북극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중심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의 균등한 거를 우리 조상들이 윷을 통해서 이렇게 구현한 거죠. 그래서 윷을 보면 바로 이제 원반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고 생명체는 각이 졌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판에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각이 진다는 얘기는 하늘 땅이 합해져서 땅에서 정확하게 섰다라는 의미예요. 섰다라는 얘기는 음양이 균등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 천부경에서 보면은 운 3, 4 성환 5, 7 그러잖아요. 3, 4, 5라는 마디를 갖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3, 4, 5를 가지고 이제 땅에서 이제 기둥을 세우는 거지. 그게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그 건축은 이 천부경의 이치대로 이제 구현이 돼가요. 근데 요거를 제일 많이 연구해 가지고 이 윷놀이가 우주의 진리라는 걸 밝히신 분이 이제 조선 그 중종 때 학자이신 김문표라는 선생께서 윷놀이가 우주의 진리를 담고 있구나 그걸 밝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실학의 그 비조라고 그러잖아요. 송호 이익 선생이 이거 윷놀이는 당군조선 오가에서 나온다. 오가가 뭐예요? 저가, 구가, 양가, 우가, 마가잖아요. 요게 이제 그 가축을 표현해서 이제 공화정 그 기족을 이렇게 한 거죠. 양가에서 당군이 나오고, 우가에서 당군이 나오고, 마가에서 당군이 나오고, 그런데 양가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중간이라서. 예. 그래서 양이 되는 거는 이제 바로 하늘에 접근한다 그래서 양양자가 들어가면 모두 하늘 뜻을 쫓았다 그래서 모든 그러니까 아름다울 미도 양양자 밑에 큰 대자고, 착할선도 양양자 밑에 이제 초두에다가 그 다음에 입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이제 이 양이라는 게 조선할 때 선자도 선명할 선자도 이게 양양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요 저가, 구가, 양가, 우가, 마가가 바로 우리 조상들이 목축을 했다는,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지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차남선 선생은 부여에서부터 시작했던 거, 신재호 선생은 고조선 부여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실제로 이 윷놀이가 보면 이 고조선 시대에 나왔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이게 포항 칠포리 권륜산 유정인데 이게 유판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유판이 그려졌는데 이게 쭉 보면 그 북두칠성하고 북극성하고 그 다음에 대칭되는 게 이게 카시오페아 자리인데, 이렇게 카시오페아 자리 반대쪽에는 카시오페아 자리에 동일한 중간에 이제 북극성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북두칠성 자리에 바로 유판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 조상들이 너희들 후손들아, 우리가 윷놀이는 북두칠성 가지고 우리가 만들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조상들이 우리한테 전해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주의 모든 이치는 이 북두칠성에서 나온나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삼신할머니가 북두칠성에 계셔가지고 우리가 나왔다. 그러니까 천선적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하늘이 선택한 민족이냐, 우리는 직접적인 하늘의 핏줄이죠.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리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학술적으로 밝히신 분이 누구냐면 스튜어트 컬린이라고, 이 양반이 1929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활동은 19세기 1800년대 활동하신 분인데 민소각을 정립시키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브루클린 박물관의 초대 관장이셨고, 뉴욕 박물관이죠. 거기에서 이제 초대 관장을 하셨고 하는데, 이분이 인간을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이전에 이제 18세기죠. 린네라는 생물학자가 인간이라는 거는 생각하는 동물이다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지은, 사피엔스라는 게 지혜롭다, 생각하다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보니까 모든 짐승이나 식물 또는 미생물까지도 지혜롭게 이렇게 생각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인간과 다른 동물과 다른 건 뭐냐면, 인간은 놀이하고 게임을 통해서 이게 교육을 낳고 철학을 만들고 하면서 이 세상 문명을 일으켰다는 건 이제 이 양반이 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루덴스라 해요. 루덴스라는 게 놀이, 게임하는 인간이거든요. 그 게임이 누가 처음에 했나, 문명의 시작을 누가 했느냐 찾아보니까 한국인이 했다 이거지, 이분이 주장. 그 한국인이 했는 증표가 뭐냐? 바로 윷놀이다.
윷에서 모든 게, 윷놀이에서 장기가 나오고 바둑이 나오고, 윷놀이에서 서양의 트럼프 카드놀이가 나오고, 윷놀이에서 또 화토가 나오고, 트럼프에서 이제 화토가 됐잖아요. 화토가. 그리고 윷에서 나온 모든 저희가 서양 장기니 모든 것들이 이제 교육이 되고, 그 교육이 체계를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수학, 과학, 뭐 영문학 뭐 이런 걸 배우잖아요. 이런 게 다 이 놀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1892년에 한국의 놀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화여대 출판부에서 이제 번역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분이 만화 같은 것들 잘 그리시는 분이, 한국의 노래가 한 30몇 가지가 나와요. 정말 우리한테는 복음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 모든 세상 게임과 놀이의 원조는 바로 윷놀이는 천부경의 이치를 담고 있어요. 이 윷놀이를 이게 글자와 숫자로 표현한 게 천부경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 북두칠성을 상영해서 우리 실생활하는 게 장독대 문명이에요. 그래서 장독대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이제 검주라고 같이 되어 있는데, 장독대 신이 그래서 바로 우리 민족 안에서 제일 센 신이 돼요. 이분이 장독대 신이. 그래서 칠성신화가 그래서 나온 거고, 산신각, 칠성각이라는 것도 사실은 북두칠성에서 나온 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숟가락, 젓가락 문명이잖아요. 우리는 다른 뭐 일본이나 중국은 젓가락으로만 하는데, 우리는 숟가락, 젓가락을 다 쓰는 거죠. 이게 북두칠성 문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민족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 콩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고, 콩은 이제 콩과 쌀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농사에서. 왜냐하면 콩은 우리가 인간은 단백질의 화합물이라 유물론자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제공해 주는 원천이 되고, 쌀은 곧 구성된 이 단백질의 화합물이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잖아요. 쌀은 탄수화물이니까. 그래서 쌀의 원산지는 어디냐면 바로 소리, 그 충북 청원 일대가 원산지가 되고, 그 다음에 콩의 원산지는 어디냐? 두만강이래요. 두만강이라는 말이 콩두자에다 꽉 찰 만자예요. 그 두만강변에 꽉 찰 콩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인류의 그 농사법이. 그러니까 두만강과 그 금강, 그 청원 일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금강, 한강 문명. 그래서 이제 요 분이 이제 세계 식품 우리나라 한국 식량안보재단 이사장님인데, 바로 콩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세상에서 으뜸 가는 민족이 됐다라는 걸 이제 증명하신 분이에요. 자, 여기 이제 북두칠성이잖아요. 그게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고, 이 포항 칠폴이라는 얘기는 이걸 권륜산이래요. 권륜산은 하나님이 계신 산이라는 뜻이에요. 권륜산이라는 거. 이제 서양의 성경으로 얘기하면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 이제 하느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항 칠폴이 권륜산은, 그러면 이 권륜산에 하늘님의 세계, 그러니까는 천국의 세계로 들어가는 데는 윷을 이해해야 된다. 윷을.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새해 때 윷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형상화 시킨 게, 문자화 시켜서 정립한 게 천부경이에요. 그 천부경을 실현하는 게 바로 국선도 입문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보면 이 유판이 고구려 시대에 보면은 요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고구려 집안에서 발견된 건데, 이게 이제 선인데, 영생하시는 이분은 이제 신선이 되신 분이에요. 이게 세 개로 돼 있잖아요. 천지인이 합일됐다는 거 표현이 세 개로 돼 있는데, 이렇게 된 이제 이게 선인도인데, 선인도의 가슴에 바로 이 유판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가슴으로 이거를 깨치는, 사람이 변하려면 이제 이 가슴에 이제 심장과 폐가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 몸에 피가 제일 피가 바뀌어야지 인간이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얘기는 머리로서 바뀌는 게 회개한 게 아니에요. 이게 바뀌어야 돼, 이게. 그래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공자님이 다 성인들이 가슴을 중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자비와 어짐을. 요게 이제 바뀌어야지 인간이 성도를 그게 이제 가슴으로 깨치라는 얘기죠. 요거를.
그래서 피까지 다 바꿔라. 이제 그래서 우리가 입문 과정을 적어도 100일 수련을 하는 거예요. 이 천부경 유판 수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전부 이렇게 고구려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백제 미륵사지는 신라와 백제 합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제 익산 미륵사지가 백제에서 제일 큰 절인데, 이 절은 신라의 선화공주님이 세운 거거든요. 선화공주님이 세웠을 때 이 주춧돌에다가 이렇게 딱 유판을 그려놓은 거지. 주춧돌에 유판을 이제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백제하고 신라도 우리 조상들의 천부경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 신라, 백제가 한 문명이고 하나의 나라였다라는 거지. 단군 할아버지서부터 내려. 그래서 통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힌두 문명에서 보면 이게 이 유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농사법을 전해줄 때 간 거죠. 그 다음에 멕시코 아즈텍 문명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윷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고구려 발해에서 이제 넘어가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야 문명, 잉카 문명, 아즈텍 문명이 다 우리 조상들이 가서 만들어낸 문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문명의 근원은 바로 우리 민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역과 윷이 똑같다는 얘기죠. 이게 동양에서는 이제 진리를 표현한 걸 역이라고 했죠. 보통. 근데 그 역도 보면은 64개, 도도도가 건이 되고, 도도개가 리가 되고, 이렇게 다 돼.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도가에서 하는 연기경인데, 이게 바둑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바꿈의 이치를 알아내는 거예요. 또 이것도 윷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알아낸 거죠. 그래서 요 윷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가운데를 통과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중심, 상하, 좌우, 원의 중심이 되고 밸런스를 잡는, 음양의 밸런스를. 그거를 천부경에서는 운삼사 성환오칠 해가지고, 네 번째 줄에 이렇게 6줄로 나누면 네 번째 줄에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어요. 운삼. 그게 보면은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구현해내는. 피타고라스 정리 뭐예요? 밑변과 높이와 밑변의 제곱성은 빗변의 제곱성과 같다라는 거잖아요. 요거에. 그래서 이게 세우는 거죠. 이렇게. 딱 수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명의 제일 중요한 원리인데, 그걸 천부경에서 우리 조상들이 이미 몇천 년 전에 담아서 우리 후손들한테 내는, 이것도 바로 음양학. 음과 음은 하늘에서 처음에 나온 수 하나잖아요. 둘이 이제 퍼져나가잖아요. 그게 음과 양이 만나서 균등하게 만나서 세우는 게 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셋은 섰다라고 되고, 스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천부경에서 정확히 구현하고 윷에서도 정확히 표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전에서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에너지를, 세 번째 에너지, 우리 몸의 원기 에너지를 느끼셔야 돼요. 이게 입문 과정에서 중요한 하나의 체득 과정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밸런스라는 게 내 몸을 유지하고 내 몸을 보양하는 기본 원리가 되는구나. 이게 바로 우주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 입문 과정에서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천부경을 가지고 직접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